당신은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해 본 적 있나요? 가족 모임에서, 친구들과의 자리에서, 혹은 아주 작은 일상의 순간에서요. 그 순간의 기억은 아마 지금도 선명할 거예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그냥 삼켜버렸던 그 기억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몇 년 전 친척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제가 하는 말을 누군가 중간에 끊더니 아예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고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것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랄까요? 웃으며 넘겨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 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나?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리고 알았어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제 존엄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요. 많은 분들이 이런 순간에 참거나 피하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폭발해 버려요. 그런데 말이에요. 가장 강력한 대응은 그 어느 쪽도 아니었어요. 침착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선을 긋는 거였죠. 상대방이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건 큰 목소리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태도였더라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존엄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이건 단순한 대응 기술이 아니에요. 당신 안에 있는 힘을 꺼내는 방법이에요. 이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무시당하는 순간 당신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을 그냥 지나쳐버려요. 화가 나거나 속상하거나 아니면 별일 아니야라고 스스로를 다독이죠. 하지만 그 순간 당신 몸과 마음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어요. 저도 오랫동안 몰랐어요. 무시당했을 때 제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요. 그냥 기분이 나쁘다는 것만 알았죠. 왜 하루 종일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지, 왜 자꾸 그 사람의 표정이 떠오르는지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심리학자의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무시당한다는 건 존재가 부정당하는 경험이다 라는 말이었죠.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어요. 지난 여름 동창회 자리에서였어요. 제가 근황을 이야기하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대뜸 제 말을 끊고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나저나 너는 요즘 뭐 해? 하면서요. 그 순간 제 몸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얼굴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빨리 뛰고 입안이 바짝 말랐죠. 웃으면서 넘기긴 했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감정은 복잡했어요. 집에 가는 길 내내 그 장면만 떠올랐어요. 내가 뭔가 잘못 말했나? 내 이야기가 재미없었나? 다들 내 말을 듣기 싫어했던 건가?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밤에 누워서도 잠이 안 왔어요. 자꾸만 그 친구의 얼굴이, 그 순간의 분위기가 떠올랐어요. 당신도 이런 경험 있나요? 그때 알았어요. 무시당한다는 건 단순히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내 존재감이 흔들리는 경험이라는 거요. 마치 내가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내 말이 공기 중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더 무서운 건 그 순간 나 자신마저 나를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인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면서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경험을 사회적 배제라고 불러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경험은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뇌과학 연구를 보면 무시당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와 비슷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시당했을 때 느끼는 그 아픔은 진짜 아픔이에요. 이런 순간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지금 나는 무시당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불편한 거구나 하고 인정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건너뛰어요. 별거 아니야. 내가 예민한 건가 하면서 자기 감정을 덮어버리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감정은 더 깊이 쌓여요. 덮어둔 감정은 사라지지 않아요. 언젠가는 다른 방식으로 튀어나와요. 작은 일에도 과하게 화를 내거나 사람들을 피하게 되거나 자신감이 무너지는 식으로요. 그래서 그 순간 내 감정을 정확히 이름 붙여주는 게 필요해요. 지금 나는 존중받지 못했고 그게 불쾌하다고요. 감정을 인정한다고 해서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내 감정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그 상황을 제대로 다룰 수 있거든요.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대응의 첫걸음을 뗀 거예요. 피해자로 남는 게 아니라 상황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뭘까요? 감정을 알아차렸다면 이제는 그 순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아야 해요. 그리고 제가 알아낸 가장 강력한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알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죠.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를 무시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시선을 피하고 말을 더듬고 자기가 한 행동을 의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무시당하면 즉시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뭔가 말을 해야 하고 반박을 해야 하고 아니면 더 크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배운 가장 강력한 대응은 바로 침묵이었어요. 단 그냥 아무 침묵이 아니라 의도적인 침묵이었죠. 작년 가을 동네 모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지인이 제 의견을 무시하면서 아니, 그건 아니고요라고 자르더니 자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예전에 저라면 어색하게 웃거나 아니면 더 크게 말하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그 사람을 바라봤어요. 눈을 마주치고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3초 정도 그대로 있었죠.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3초가 엄청난 메시지를 전달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당신이 한 행동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요. 당신도 이런 침묵을 사용해 본 적 있나요? 그 사람은 점점 불편해했어요. 말을 이어가다가 멈칫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 분위기를 느꼈죠. 누군가 그 얘기 끝까지 들어볼까요? 라고 저를 돌아봤어요. 저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차분하게 제 말을 이어갔어요. 그 순간 주도권은 이미 제게 넘어와 있었어요. 심리학자들은 이걸 비언어적 경계 설정이라고 불러요. 말보다 더 강력한 건 당신의 존재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눈빛, 침착한 표정, 그리고 의도적인 침묵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저를 무시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화를 내거나 목소리를 높이거나 공격적으로 나가면 오히려 당신이 불리해져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과민 반응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침착하게 조용히 선을 그으면 모든 사람이 누가 잘못했는지 알게 돼요. 침묵 후에는 이렇게 말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제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요 라고 짧고 명확하게요. 이때도 감정을 싣지 마세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변명이나 설명도 필요 없어요. 단 한 문장으로 충분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그 순간엔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엔 어려워요. 몸이 얼어붙고 말이 나오지 않고 심장이 두근거리죠. 그래서 연습이 필요해요. 거울 앞에서라도 해보세요. 침착한 표정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천천히 숨을 쉬는 연습을요. 저도 처음엔 집에서 혼자 연습했어요. 제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요 라는 문장을 여러 톤으로 말해보면서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감정 없이 사실만 전달하는 톤을 찾았죠.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 써먹었을 때 정말로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 방법의 핵심은 존중이에요. 당신이 당신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저는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태도로 증명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침묵과 경계 설정은 시작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걸 알고 나서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됐죠. 무시당한 순간을 넘겼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 순간은 잘 넘기는데 집에 돌아와서 무너져요. 혼자 있을 때 그 장면이 계속 재생되고 자책이 시작되죠. 내가 너무 예민했나? 괜히 분위기 이상하게 만든 건 아닐까 하면서요. 저도 그랬어요. 그날 밤 동네 모임에서 돌아온 후였어요. 침묵으로 경계를 그었고 제 말을 끝까지 했지만 집에 오니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뿌듯함보다는 불안함이 더 컸죠. 내가 너무 차갑게 대한 건 아닐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그때 제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지? 진지하게 돌아봤어요. 저는 제 의견을 말했을 뿐이고 누군가 그걸 무시했을 때 침착하게 대응했을 뿐이에요.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누군 공격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왜 저는 제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을까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무시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라는 걸요.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고 움츠러들고 다음번엔 아예 입을 다물게 만드는 것.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문제 삼으면서 자기가 한 행동은 감추려고 하죠.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그래서 필요한 게 사후 확신이에요. 내가 한 행동이 옳았다는 걸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이죠. 저는 그날 밤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저는 제 존엄을 지켰습니다. 침착하게, 품위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요. 그 문장을 읽으니 마음이 단단해지더라고요.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날 모임에 같이 있었던 다른 지인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날 언니 모습 멋있었어요. 사실 저도 그 사람한테 여러 번 기분 나빴는데 언니처럼 대응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알았죠. 제가 선을 그었을 때 저만 보호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얻었다는 거요. 무시하는 사람들은 패턴이 있어요. 한 사람에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죠. 당신이 그 패턴을 끊었을 때 그건 단순히 당신만의 승리가 아니에요. 모두를 위한 변화의 시작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복수심이나 우월감으로 변질되면 안 돼요. 내가 이겼다. 저 사람이 꼼짝 못하게 됐다는 생각으로 가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가 지키려는 건 승패가 아니라 존엄이에요. 저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일부러 먼저 인사했어요. 자연스럽게 평소처럼요. 화가 나 있지도 않고 불편해하지도 않은 모습으로요. 그게 진짜 힘이더라고요. 당신의 행동이 저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조용히 보여주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요.
상처받은 순간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이요. 그리고 그 힘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었어요. 스스로에게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주는 것, 그게 시작이었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나는 나를 존중하겠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이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그 말이 당신 안에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누군가 당신을 함부로 대할 때 그 뿌리가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가장 어려운 상황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당신을 무시할 때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을 찾는데 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가장 아픈 무시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더라고요. 가족, 오랜 친구, 배우자처럼 당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그들 앞에서 무시당했을 때의 상처는 다른 어떤 상황보다 깊었어요. 왜 그럴까요? 낯선 사람은 당신을 모르니까 그들의 무례함을 그 사람 문제로 치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까운 사람은 달라요. 그들은 당신을 알잖아요. 그런데도 당신을 무시한다는 건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오죠. 나를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않았구나 하는 배신감까지 느껴져요. 작년 설날 큰 집에 모였을 때였어요. 제가 요즘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친척 언니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래봤자 얼마나 벌겠어. 그냥 취미로 하는 거지 뭐. 사람들 앞에서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화가 나기보다는 서러웠죠. 언니가 날 이렇게 봤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 자리에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가족이니까, 명절이니까, 분위기 깨면 안 되니까. 수많은 이유가 입을 막았죠. 그냥 어색하게 웃고 넘겼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당신도 이런 경험 있나요? 참고 넘긴 순간이 오래오래 마음에 남아있는 경험요. 가까운 사람이 무시할 때 가장 어려운 건 관계가 무너질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반응하면 사이가 나빠지지 않을까.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냥 참고 지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당신을 주저하게 만들죠. 하지만 제가 배운 건 이거예요. 진짜 관계는 솔직함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요. 당신이 아파하는 걸 말했을 때 관계가 무너진다면 그건 원래 건강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표면적으로만 평화로웠던 거죠. 며칠 후 저는 그 언니에게 조용히 전화했어요. 언니, 설날에 언니가 한 말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제가 하는 일을 그렇게 평가받으니까 언니가 저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끝까지 했어요. 전화 너머 침묵이 흘렀어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언니가 말했어요. 미안해. 농담으로 한 말이었는데 그렇게 들렸구나. 나도 모르게 내 기분은 생각 안 하고 말했네.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당신의 솔직함이 더 필요하다는 거요. 그들은 종종 무심코 당신을 아프게 해요. 일부러가 아니라 익숙함 때문에요. 우리 사이인데 뭐 하는 아니람이 무례함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따지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중에 둘이 있을 때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게 효과적이었어요. 그때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라고요. 여기서 핵심은 나 전달법이에요. 언니가 나를 무시했어가 아니라 저는 그 말에 상처받았어요로 표현하는 거죠. 상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도 방어적으로 나오지 않고 당신의 마음을 들을 수 있게 돼요. 물론
모든 사람이 언니처럼 반응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럴 땐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하세요. 제가 예민한 게 아니라 정말로 상처받았어요. 앞으로는 그런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가까운 사람에게 선을 긋는다는 건 관계를 끊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경계를 이해하고 지켜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언니와의 관계가 오히려 더 가까워졌거든요. 이제는 서로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게 됐고 진짜 신뢰가 생겼어요. 그때 깨달았죠. 침묵이 평화를 지키는 게 아니라 솔직함이 관계를 지킨다는 거요. 모든 걸 배우고 나서도 가끔은 여전히 흔들릴 때가 있어요. 누군가 저를 무시하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감각이요. 침묵하는 법도 알고 경계 긋는 법도 알고 솔직하게 말하는 법도 아는데 그래도 여전히 아프더라고요. 당신도 그런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왜 나는 여전히 흔들릴까? 한참을 생각하다가 깨달았어요. 그건 제가 약해서가 아니라 제가 여전히 타인의 시선에 제 가치를 맡기고 있었기 때문이더라고요. 누군가 저를 존중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무시하면 무너지는 거죠. 얼마 전 동호회 모임에 갔어요.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제 소개를 듣더니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아, 그렇군요 하고는 바로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온종일 그 생각에 잠겼을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 소개가 재미없었나 하면서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그 사람의 반응이 나의 가치를 정하지 않아.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놨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의 태도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할 일을 했고 다른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모임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어요. 예전처럼 그 장면이 반복 재생되지 않았고 자책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알았죠. 진짜 힘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다는 거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온전히 이해받았을 때 성장한다고요. 그 누군가가 꼭 다른 사람일 필요는 없더라고요. 내가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할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나를 존중할 수 있을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오늘도 저를 소중히 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누군가 함부로 대할 때 저는 그렇게 대접받을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마음속으로 확인하는 것. 하루 끝에 오늘 제가 잘한 일 3가지를 떠올리는 것이요. 처음엔 이상하고 어색할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혼자 거울 보고 말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그 말들이 제 안에 쌓이더라고요. 마치 작은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듯이 제 안에 든든한 성이 만들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누군가 저를 무시해도 예전처럼 크게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물론 순간적으로 불쾌하긴 했지만 금방 회복됐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확고한 기준이 생겼거든요.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믿음이요. 이 믿음은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 나를 아끼는 선택을 하면서요.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선을 긋는 것도 나를 아끼는 선택이에요. 힘들 때 쉬어가는 것도 내 감정을 인정하는 것도
모두 나를 존중하는 방법이죠. 가끔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같은 상황에 있다면 당신은 뭐라고 말해줄까요? 괜찮아. 넌 잘못한 게 없어. 넌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줄 거예요. 그 말을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해주세요. 결국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꼼짝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거였어요. 흔들리지 않는 내 안의 확신이요. 당신이 당신을 존중할 때 다른 사람의 무례함은 더 이상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게 진짜 힘이더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했던 그 순간들, 지금 떠올려 보면 어떤가요? 예전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화끈거리나요? 아니면 이제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그 기억을 바라보고 있나요? 저는 오랫동안 그 순간들을 후회로만 기억했어요. 왜 그때 아무 말도 못했을까? 왜 그냥 참기만 했을까 하면서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 순간들이 저를 약하게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만들었다는 걸요. 아픔을 통해 배웠거든요. 진짜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요. 제가 정말 전하고 싶었던 건 기술이나 방법이 아니었어요. 물론 침묵하는 법, 경계 긋는 법, 솔직하게 말하는 법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 안에 있는 그 확신이에요.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믿음 말이에요. 돌이켜보면 제가 가장 많이 무너졌던 순간들은 다른 사람이 저를 무시했을 때가 아니었어요. 제가 저를 믿지 못했을 때였죠. 누군가의 한마디에, 누군가의 태도에 제 가치가 흔들릴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친척 모임에서, 동창회에서, 동네 모임에서 수없이 많은 순간들이 있었어요. 무시당하고 상처받고 혼자 속으로 사귀던 시간들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들이 아깝지 않아요. 그 경험들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요. 그렇게 대응하면 관계가 나빠지지 않나요? 솔직히 말하면 어떤 관계는 나빠졌어요. 하지만 그건 원래 건강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제가 계속 참고 굽히고 제 감정을 숨겨야만 유지되는 관계였죠. 그런 관계는 놓아줘도 괜찮았어요. 대신 진짜 소중한 관계들은 더 단단해졌어요. 솔직함이 통하는 사람들, 제 경계를 존중해주는 사람들, 제가 저답게 있을 수 있는 사람들과는 더 가까워졌거든요. 그게 진짜 관계더라고요. 이제는 누군가 저를 무시해도 예전처럼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잠기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불쾌하지만 금방 털어내요. 왜냐하면 제 안에 확고한 중심이 생겼거든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저만의 기준이요. 당신에게도 그 중심이 생기길 바라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것부터요. 거울을 보며 나를 다독이는 것,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조용히 선을 긋는 것, 힘들 때 나를 탓하지 않고 안아주는 것. 그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어느새 당신 안에 단단한 성이 만들어질 거예요. 무시당하는 순간이 다시 온다면 이제는 알잖아요. 그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저 선을 그을 기회일 뿐이에요. 침착하게, 품위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요. 상대방이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건 큰 목소리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존재 자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당신을 소중히 여길 때 세상도 당신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한다는 거요. 마법 같은 일이 아니에요.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에너지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죠.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해선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고요.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그걸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 가치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진주는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빛나는 게 아니잖아요. 늘 거기 있어요. 당신 안에 그 빛이 오늘도 조용히 빛나길 바라요.